네,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에 관련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1월 5일에 네네. 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이 민노총의 횡포에 관련된 생생한 증언을 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었거든요. 나오고 있네요. 예, 국회에서 했죠. 예, 그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분들이 이렇게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 이제 모욕적인 행동 등을 당하는데도 참고서 꿋꿋하게 일했던 건 그 이유는 가장이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저 그걸 듣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1월 5일 날 저렇게 국회에서 네. 국민의힘 국토위원회 네. 국회의원들과 제가 함께 토론을 증언대회를 했는데 예, 이게 그렇습니다. 간증대회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저것이 뭐냐면 네. 국민노조가 쏘아올린 작은 공. 네. 저것이 발단이 돼서 네. 정부 국토부와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여튼 모두 네. 전수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해라니까 1000여 건 이상의 불법 행위가 쏟아졌고 현재 2주만 2,000건 넘었다고. 넘었다고 그래요. 예. 설 지난 이후에 예. 저것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겠다. 예, 발본색원하겠다. 네, 맞습니다. 저것은 우리 국민 노조의 예. 피나는 노력이다. 그렇습니다. 국민 노조가 쏘아올린 작은 공, 예. 이 조그마한 노력이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네. 어떤 공정과 상식, 네. 법치주의와 괴를 같이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이 들불처럼 번져가지 않느냐.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국민노조 지지해 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네. 또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번 정말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거기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지 하나하나 네. 한번 총장님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국회의원 참석했는데 예,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걸 보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사만 하고 가거든요. 그럼요. 네. 정치인들이 다 가는데 네. 그날은 너무나 네.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네. 일할 기회를 달라고 네. 하는 그 건설 현장 우리 근로자들의 간절한 네. 간증, 절규에 국회의원도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이 대구의 지역구의 분이에요. 네. 2018년도에 민주당 군산 지원 유세 민주노총 사람들이 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네. 어디 X 개인가요? 그렇죠. 개가 주인을 물어 네. 버르장머리 없이 이런 표현을 서심치 않고 한 바 있다. 아니요. 본인들이 어떡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김상훈 의원이 이렇게 증언을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지난 정부 때는 유달리 공권력이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지 못했다. 공권력이 뭐 땅바닥에 그래서 떨어졌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노동조합의 탈북법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네. 원칙을 바로 세우는 그런 기조를 천명했고 예. 경찰 공권력에서도 특별히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이 김상훈 네. 국회의원도 말씀을 해주셨고 예, 또 강대식 국회의원도 참석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대식 의원은 네. 화물연대 파업했을 때 그 예. 짧은 기간에 3조 5천억 원, 실제는 한 맞습니다. 4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예, 우리 3월 5일 세미나가 예. 여론을 환기하고 네. 고통을 덜어주고 네. 하여튼 국토부라든가 네. 정부가 이런 것을 잘 이 절규를 들어주는 계기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것이 국토부와 정부 대통령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죠. 들었죠. 네. 그래서 강대식 국회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위 한밭집이라고 하시죠. 한밭집까지 민주노총에서 손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깜짝 놀랐다. 국회의원도 이런 증언을 했고 이 상임위원들과 함께 긴밀한 소통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결과 네. 이렇게 수천 건의 네. 불법 행위들이 지금 하여튼 물밀듯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은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요. 예. 네.
참. 네. 또 우리 그 국민노동조합의 위원장이신 이희범 위원장님께서도 한마디 하셨잖아요. 이범 위원장이 예. 이 얘기를 했죠.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 폭력 네. 이런 것을 감시하는 중앙 감시 신고센터가 필요하다. 예, 그쵸. 이거 국민노조 내에 설치하자. 네. 우리가 이걸 설치하려고 준비했는데 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를 하자마자 네. 국토부가 우리 국민노조 얘기를 네. 이게 여기에 뭐냐면 그 지적재산권 이거 있어야 낼름 가져가 가지고 국토부에 신고하라니까 네. 전부 신고한 게 벌써 수천 건이 이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했나? 우리 국민노조. 국민노조가. 네. 그래서 우리는 국민노조가 네. 쏘아 올린 작은 공. 네. 우리가 중앙감시센터를 만들자고 하니까 벌써 네. 바로 정부에서 실행이 반응을 옮겼죠. 해가지고 네. 이런 이 가려운 데를 긁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반드시 정부가 네. 화답을 하고 네. 반응을 한다. 네. 이건 우리 국민노조의 어떤 예지력 이거라기보다는 어떤 행보 네. 이런 항상 게 이제 국민노조가 로드맵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정확하게 네. 정부에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네. 함께 하고 있다. 네. 이 반증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박지훈이 그 아. 국민노조의 법률형 의장님께서도 그죠. 옛날에 하셨습니다. 전 송파구청장 되고 변호사님인데 예, 그쵸. 우리 국민노조의 법률원장입니다. 여기서도 예. 어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과 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 네. 뿌듯하고 네. 감동받았다. 네. 그 결과가 나타나서 네.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네. 언제 올랐나요? 그 화물연대와 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예. 싸워서 올랐고 그렇습니다. 요번에 왜 올랐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또 간첩단 사건으로 밥을 해가지고 올랐어요. 그래서 네. 우리 국민노조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하면은 네. 뭐 한다?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공식이 네. 성립됐다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3대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연금, 네. 교육, 노동을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가장 빨리 해야 될 게 노동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 지지율도 올라가는 거죠. 그럼요. 네. 작년에랑 제가 예. 정광훈 목사님하고 네. 여자리에서 네. 얼마나 많이 민주노총의 그 이적성, 예. 이념성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이것이 네. 간첩단으로 네. 전부 증명이 됐어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노조가 네. 목사님과 함께 이런 얘기를 안 했더라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 간첩이 활개치고 다닐 뻔했죠. 그렇죠. 우리가 네. 이런 단초를 네. 계속 제공을 해 주어 가지고 네. 현재 거기에 힘입어서 네.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언들을 한번 말을 해볼 텐데요. 저희 국민노조의 국민건설산업 노동조합 예. 위원장이신 최준익 위원장님께서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 우리 일할 일하고 싶다. 기회를 달라. 일할 기회를 달라. 왜 일을 못 하나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이분도 네. 민주노총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가 예.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탈퇴를 그렇죠. 한 다음에 우리 네. 국민노조로 오셨어요. 네네. 이게 옛날로 말하면은 네. 그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하여튼 성경에 네. 옛날 사울이었는데 네. 바울로 된 거죠. 그래서 네. 민주노총 협박 때문에 네.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우리는 일하고 싶다. 그것이 네. 이번에 이 건설 노동자들의 네. 절규이고 네.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네. 이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사회 악으로 변했다. 그쵸.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말이 되느냐. 네. 이렇게 최준익 위원장은 절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장애인연맹 건설산업 노동조합과 함께 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위원장님 김성종 위원장님께서도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성종 네. 위원장님도 네. 장애인 노동조합 노총 위원장인데 네. 이분도 과거 민주노총 노조에서 수년간 간부 생활했는데 네. 너무 후회스럽다고 네. 간증 아, 증언을 해 주셨죠. 오시는 분들이 항상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네. 외치면서 그래서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네.
노동개혁을 맨 먼저 하겠다는 이 말을 듣고 네. 이 김성종 위원장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희망이 보인다. 네. 전부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그 노총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분들이 어떤 걸 했냐. 네. 저 전장현이라고 그 장애인 단체에서 예. 삼각지역에서 그 매일 시위해가지고 윤석열 네. 대통령이 있는 그 네. 삼각지역에 하니까 네. 전장현 이것을 막으려고 김성종 우리 그 한국 장애인 연맹 저 우리 함께한 노총 위원장이 예. 새벽 6시만 되면은 네. 50명, 100명의 네. 휠체어 탄 우리 장애인 그 건설 추운 날. 노동자 동지들을 이끌고 네, 네. 새벽 6시에 전장현 막으러 삼각지역에 가서 전장현을 뭐냐면 못 들어가게. 승차 예. 방해 네. 이것을 못하게 거기서 막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노조와 함께한 한국장애인건설연맹 네. 그 노조 위원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이게 박수 한번 쳐줘야 네. 된다. 아, 이런 진짜. 분들이 이렇게 하여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네.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때 우리 세미나 국회에서 예. 토론할 때 네. 민주노총에서 수년간 간부 생활했던 거에 대해서 네. 후회하고 네. 반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에요. 아니 그때 그래서 전장현이 도망가고 도망갔죠. 이제 그 장소를 알리지 않겠다. 게릴라 시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텔레비에도 나왔어요. 예. 참 감사한 분들이죠. 예, 네. 아 그런 분들이 장애인 네. 노총 분들인데 네. 한 100명씩 새벽 6시에 삼각지역을 예. 전부 지키고 그랬었어요. 아, 정말 대단한 박수 분들입니다. 한번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전장님. 그 윤보연이라고 우리 네. 국민노조 국민건설노조 수도권 본부장은 네.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 많나요? 25만 네. 한 50%는 다 불법 체류자인데 예. 불법 체류자가 23만 5천 받으면은 네. 실제 두른 돈은 19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왜 19만 원만 받나요? 이게 민주노총에서 네. 뭐냐면 팀장들이 투쟁비, 네. 분해비 이런 명목으로 뭐냐면 전부 착복한다는 이 겁니다. 외국인한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 안 쓰고 네. 말 안 타고 이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돈을 왜냐하면 뜯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뭐 현장에서 똥띠기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네. 그 사람들 용어가 네. 우리 그 윤보연 수도권 본부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고 네. 대한민국 국민은 뭐냐면 신호순화하고 그 불법 체류자들은 방탄조끼를 입힌 다음에 네. 허드렛 말 해도 17만 원 주고 대한민국 국민은 신호수에서 14만 원 준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참 무슨 일인가요? 그래서- 일자리를 다 불법 체류자한테 네. 뺏기는 거잖아요. 옷을 입힌 다음에 똥 따먹기라는 네. 이런 표현인데 옷 하나 주고 1인당 네. 이런 불법 체류자들한테 네. 민노총 팀장들이 4, 5만 원씩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래서 일반 팀은 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만 원 받는데 네. 중국 교포들은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조끼 딱 입으면 네. 23만 5천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총장님 이거 23만 5천 원 일당이니까 네. 매일 1인당 4만 원씩을 뗀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네. 왜 실제로 한 17만 원짜리인데 네.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나라 넘어와가지고 배추밭이라든가 네. 농촌에서 일하다가 네. 한 며칠 박으면 네. 못주머니 채운 다음에 네. 민주노총 조끼를 입히고 네. 17만 원짜리를 숙련공이라고 23만 원, 거짓말 치는 2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차액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똥 따먹기라 그러네. 이게 이 돈이 띵뜯기 어마어마할 하는 것 거예요. 같아요, 총장님. 그러니까 이제 건설노조나 이런 네. 이 집회 같은 게 하는 게 다 돈이에요. 네.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광화문에서 막 집회할 때 네. 교회 팔 정도로 수백억을 썼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민주노총이라든지 건설노조 그 많은 집회를 하는데 네.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여러분 네. 돈 안 들어가겠어요? 다 일당 많이 줬다는 거 들어가- 아닙니까?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거예요, 다. 근데 실제로 일당 얼마 이런 카톡들이 그 SNS 상에 돌아다녔거든요. 네.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 건설노조 분들이 네. 이런 식으로 한국 네. 사람을 안 쓰고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민주노총에 쓰고 네. 그 차액을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런다. 아, 참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나쁜 거예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또 아니, 근데 이게 참. 참 네. 대한민국이 정말로 노동 현장에 네. 법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한국 장애인 연맹 건설산업노동조합의 노대규 본부장님께서도 예, 또 내일 이분은 들어줬습니다. 경인 북부 본부장인데 네. 하여튼 여기도 똑같아요. 민주노총의 막무가내식 횡포, 근데 그다음에 교수- 조합원 채용 요구, 네. 건설기계 장비 이건 사람 다 사용자들이에요. 네. 사업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만 뭐냐면 채용하고 나머지는 네. 채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 노조에 있는 장애인들이라든가 힘이 약한 사람은 네.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쵸. 이날 증언돼요. 간증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근데요, 총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때 화물연대도 그 사업자들이었잖아요. 그럼요. 택배 노조도 사업자고 예, 건설 노조도 사업자인데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정말 일하고 싶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데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예. 자기들의 기득권과 네.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 힘이 약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 이게 정말 깡패예요. 그래서 이 설 지나고 정부에서 네. 건설 현장을 한번 점검해서 네. 올바로 잡겠다고 하니 맞습니다. 또 우리가 지켜보고 계속 네. 윤석열 정부가 이 일을 잘하도록 응원 한번 해보십시다. 바로 그 오늘부터래요. 25일부터 이 불법 행위를 직접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한번 결과를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또 그 뭐 건설사 고유 권한이 하도급 계약까지도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아, 이게 이건 어떻게 말이 안 되죠. 계약까지 노조의 눈치를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네, 하도급 계약까지다 그러면 그 업자들까지 네. 전부 이 민주노총이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 이런 불법이 횡행하면은 네, 서민과 없는 사람이 다칩니다. 그렇죠. 5%도 안 되는 자들 때문에 95%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맞습니다. 희생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민노총에서도 간부 말고 일반 정말 일용직 어쩔 수 없이 민노총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을 네네. 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은 정말 피해자 아닌가요? 또 그런 분들은 네, 이제 크게 보면 피해자인데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동료들의 네. 몫을 네. 자기가 더 갖는 거예요. 아, 그쵸. 이게 참 내가 어떻게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의리를 갈취하는 겁니다. 아, 요전에 그 네, 누구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네, 의리, 그쵸. 의를 착취하는 것. 아, 이거 하루 정말로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건설 현장 이런 데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일이고 추울 때 추운 데서 하고 더울 때 무더위에서 땡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일하는 환경까지 힘들다면 아, 정말 정신적으로도 힘들 것 같아서 빨리 하루 빨리 이런 개선이 사람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힘든 건요 네. 견딜 수 있어요. 네, 뭐가 힘드냐? 우리는 일하고 싶다. 일자리 없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실제로 네. 그게 가장 힘든. 그것을 못 가게 하고 네. 현장 일 가도 차별되고 하는데 30, 40대 외국인 팀장 밑에서 네, 대한민국의 5, 60대 숙련공들이 그 밑에서 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막 말이 인격으로 됩니까? 인격 모독을 당하면서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그 다음 예를 한번 보면 이 저희 국민노조의 박기준 네. 서부 본부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민노나 한노 군소 노조들이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다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박기준 이 네.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면 네. 현장에 가보면은 현장에 앉아서 민노총이나 한노총 애들은 많은데 네,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뭐 하냐? 네. 다 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놀냐? 어디서 일도 안 하고 네. 컨테이너 아예 앉아서 현장 소장보다 높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대우를 받으면서 커피 달라 뭐다 잔심부를 시키면서 논다는 거예요. 아 진짜 참 할 말이 없네요. 일하러 가서 커피 타 먹고 그 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렇게 간증이 그랬어요. 현장 근로자분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아, 또 다음에 보면은 그 장애인 건설 노조의 백창기 본부장님께서 백창기 본부장. 예, 말씀하신 내용이 그 한번, 사람은 네. 이러네요. 자기가 네. 일하는 데는 민주노총 조합원 약 6,500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5,500명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많은지 한국 몰랐습니다. 사람 뭐하냐? 그 방패막이로만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뭐. 그래서 네. 외국인 팀장을 만들어 놓고 네.
젊은 외국인 팀장 밑에 네. 5, 60대 한국인 기능공들이 그 밑에 적은 일당으로 일한다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 의사소통도 민주노총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사람이 그 팀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네. 똥띠기 아. 이런 것 때문에 네. 민주노총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네. 이게 선진국 같은 데는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우리나라가 네. 이래도 되냐고 하여튼 울먹거리면서 아, 진짜 증언을 했어요.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보통 3, 40년 이렇게 길게 일하신 분들인데 네. 이 그 외국인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팀장 밑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예. 아,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건설 현장을 민주노총이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네. 외국인만 일할 수 있고 한국인 그래서 일을 못 네. 한다는 거예요. 네. 외국인은 왜 일 시키냐? 네. 싼 숙련도가 낮은 사람을 쫓기 빼서 높이고 네. 그 차액을 네. 중간에서 빨대 놓고 네. 빨아가는 것. 아니 근데 총장님 그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 숙련되지 않은 사람을 숙련공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일을 하러 보냈으면 그게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피해가 네. 저 아파트 그 인건비니 뭐니 이런 데로 다 해서 네. 누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최종 소비자들도 건설 손해를 현장의 보기도 비리를 하죠. 네. 이렇게 건설 현장에 오죽하면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네. 이렇게 폭로를 하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정말 깜짝 놀란 게 우리 국민노조의 박세철 정책부장님이 그날 당일에 당하신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분은 박세철 네, 우리 정책부장은 그 당일 37년간 네. 국민노조에서 일하는데 오늘 이번에 세미나 올라고 네. 이렇게 이 폭로를 해러 왔어요. 네. 당일날 어제 현장에서 일반 노동자 50명과 함께 네. 민주노총한테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아, 50명이 끌려 나갔대요. 그분들은 그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까지 네. 전 정부에서 얼마나 불법과 폭력을 네. 단속을 안 했으면은 아, 이게 참 무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의 어떤 그 불법 신고가 이루어지겠어요. 오늘부터 이제 신고한다니까 한번 네. 보십시오.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신고가 일어날 거예요. 작년 그 문재인 정권 때 정말 잘못된 게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냥 안 본 것처럼 했대요. 그럼요. 서로 한번 묵인을 하고. 네. 읽어봐 주세요. 아, 저 뭐 고양이 진주님께서 건설 네. 현장에 있는 주사파를 다 척결해야 한다. 아, 전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님께서 한국인들 일하러 갈 데가 없어요.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런 불법을 단속을 해줘야지 우리 한국인들이 일을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네. 건설 현장에 네. 불법과 부정을 네. 단속한다니까 한번 지켜보고 네. 국민노조에 하여튼 많이 가입해 주시면은 이런 네. 불법과 폭력이 그쵸. 해소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몇 개만 더 보면 네. 이관희 그 한국 장애인 노조의 상임이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하여튼 건설 노동자의 삶을 네. 민주노총 폐악질로 못 살겠는데 이건 네. 사회악이다. 네. 그래서 하여튼 너희들 이렇게 옛날 노동운동 했다고 네. 했는데 네. 이렇게 폐악질하는 게 네. 노동운동 했냐? 네.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네. 민주자 뛰어라. 니네는 그쵸. 노조가 아니고 네. 우리 상전이고 네. 조폭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근로자분의 말씀 한번 보면 네. 이창우 국민노조 현장 사업부장님께서는 이창호께서는, 명찰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명찰을 차고 왔죠. 네. 민주노총의 현직 조합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다니까 왔어요. 네. 와서 대의원 명찰을 딱 차고 와서 네. 제가 지금 이 명찰을 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노조비 감찰 역할도 하지만 1년 동안 한 번도 모임이나 회의는 없었다. 네.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고 네. 같이 일하는데 5천여 명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 일했는데 1년에 조합비를 저는 85만 원을 노조비로 내고 있다. 와, 근데 진짜 아니네.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5만 원 내고 있는데 네.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네.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도 아무도 답을 안 해준다고 네. 이창호 현장 사업부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회계 문제 이거 잘 봐라. 그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지 이 않습니까? 사람도 네. 대의원인데 네. 대의원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네. 자기가 내는 조합비만
1년에? 1년에 85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1년 내내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는 날도 있죠. 비 오는 날 없고 추운 날 네. 안 나가도 이렇게 많이 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민주노총 경인지부에 가입할 때 네. 총 60명이 함께 일했는데 네. 현장에서 민주노총이 이제 팀장인데 화장실 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일일이 보고하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인인데 화장실 가는 것도 선생님한테 허락 받고 가듯이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떤 네. 문제가 생기냐. 옛날에 그 뉴스에 그런 게 나와 있죠. 네. 그 신규 아파트가 냄새 나서 천장을 뜯어보니까 분변이 나왔잖아요. 누가 용변을 거기다 네. 봐가지고 쌓아놓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 화장실을 못 가. 그래서 내가 이게 건설 근로자들 이놈들 네. 나쁜 놈들이라는 저 이렇게 생각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화장실을 못 가게 이렇게 해요. 이 건설장이 넓고 네. 높은데 화장실 가려고 하면은 허락 받고 가야 민주노총 되니까. 팀장이 생리적 현상까지 감시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인간적인 행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아무도 안 본 데다가 용변을 봐가지고 모르게 쓱 감춰놓는 거예요. 참. 이게 뭐냐면 이 양반이 직접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네. 화장실 가는 것도 뭐냐면 못 가게 하고 인격을 무시당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양반의 증언은 뭐냐? 네. 과거 출력일보 이게 이 네. 대가리 수라 그래요. 네. 그래서 하루에 이게 60명 일하는데 네. 이것을 팀장이 민주노총이 어떻게 얘기하냐? 오지 않은 사람을 출석했다고 올린다는 거예요. 일일이 세볼 수 없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그 손으로 예. 네, 출석을 지금 된다는 게 출석을 기록해놓고 했던 거예요. 네. 월급이 나오면은 네. 내놓으라 하는 식으로 보통 20명, 30명치를 이렇게 뺀다는 거예요. 아니 범죄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네. 60명이면은 네. 쉽게 얘기해서 50명만 가고 네. 10명은 가라로 네. 이게 해놓고 참 이것을 전부 착복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했다라고 네. 해놓고 돈이 나오면 그걸 네. 본인한테 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일한 사람을 등록시켜 놓고 그 사람한테 인건비가 나가면 넌 일하지 않았으니까 우리한테 내라. 이렇게도 또 한다는 거예요. 총장님 그러면은 아까 일당이 보통 한 20만 원대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20명에서 30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집회가 나가면 돈도 주고 네. 이렇게 집회 나가도 일하는 걸로 쳐주고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참. 이것이 건설 현장에 네. 이런 비리, 네. 불법 이런 행태를 우리가 네. 고발한다, 증언한다, 낱낱이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한테 증언하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0, 30명씩 안 네. 나왔는데도 나온 것처럼 해서 인건비 탕하고 범죄죠, 범죄. 예를 들어서 네. 비송연금 한 17만 원짜리를 네. 23만 원으로 타가고 그다음에 23만 원 주면은 뭐 투쟁비니 뭐 회의비니 뭐니 해갖고 네. 또 타가고 그다음에 기업체들한테는 뭐예요? 네. 원래비 받고 상납금 받고 네. 그 원래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그런 주세요. 경우도 많이 네. 있어요. 이게 네. 입이 모자랄 정도로 네. 많습니다. 아니 그 타워 크레인 원래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월천 기사라 그래가 보통 한 네. 1,5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항시 가다 보면 타워 크레인이 있으면은 네. 뭐 2대 서 있으면 이런다는 민주노총 한 대, 한국노총 한 대. 근데 예. 언제 싸우냐? 언제 이게 싸웁니까? 3대 서 있어 홀수로. 아, 이제 그러면 이제 치고받고 싸움하는 거예요. 아 나와 버려놓고 싸우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군소노조 네.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일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또 김준영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네. 이런 게 그날 얘기한 게 마피아와 똑같다. 네. 마피아가 이민자들 힘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뭐냐면 똑같이 네. 노동자가 힘이 약한 사람을 노동조합이 네. 갈취하고 탄압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제 마지막까지 있었는데요. 네네. 이 민노총의 횡포 어떻게 합니까, 총장님? 우리가 횡포까지만 네. 해도 또 참겠는데 네. 근데 이 간첩단하고 계속 오늘 그 네. 신문 보셨죠? 그쵸. 또 저거 단독 요전에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네.
민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 그러니까 요번에 간첩단 같은 경우도 네. 그 어디지 그 보건의료노조. 네. 이렇게 병원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금속노조. 네. 뭐 자동차 뭐 이런 게. 기아 광주. 예. 네.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제주도 있죠. 제주도에 그 네. 세월호. 네. 4.3도 있더라고요. 기억연대. 네. 예. 이런 데도 전부 그런 사람들이 침투해 있고 네. 민주노총 본부에도 침투해 있고 네. 옛날 그 충북 동지에도 침투해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가 본산제예요. 창원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전에 우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8월 15일 날 아, 이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데 네. 그때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다음에 그 전교조 조선직업 총동맹.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낭독한 조선직업 총동맹이 공동 결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공동 결의한 그 조직 내에 네. 간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네. 지금 다 검찰에서 수사하잖아요. 네. 이거 밝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윤석열 그 정권을 흔들으라고 했잖아요. 세력을 약화시키라고 지령을 이 내렸는데 간첩단 사건은 네. 우리가 따로 한번 정말 심도 있게 심도 있게 한번 다뤄서 예. 왜 정광훈 목사님께서 네. 주사파를 척결해야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 이 얘기를 했는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주사파도 아니에요. 그냥 간첩이죠. 그냥 이 자기들 기득권을 위해서 네. 자본주의 산하에서 꿀을 빨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네. 조동아리로만 막 서민, 인민, 네. 저 노동자, 뭐 농민 착취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뭐 화석화된 옛날 논리를 가지고 예. 자기가 지식 있는 척하고 자기가 선의인 척하고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쵸. 북한 가서 살아가려면요 절대로 안 살아요. 절대 못 살죠. 다 뭐 미국 같은데 자녀들 네. 유학 보내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아까 얘기해요. 그 이재명처럼 네. 지방자치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연구해놓고 네.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또 가서 살으라 그러면은 네. 또 살지 않습니다. 총장님께서 항상 또 비유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네. 이 돼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평등하다. 그러나 우리 돼지는 더욱 평등하다. 평등하다. 네. 모든 인민은 네. 평등하다. 그러나 백두혈통은 더욱 평등하다. 인간보다 더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웃기는 네. 얘기하여 네. 그런 것들을 네. 지도자라니 영도자라니 무슨 뭐 네. 가랑잎 타고 뭐 네. 저 강을 건너고 솔방울 가지고 반일 항일 투쟁을 하고 네. 모래알을 갖고 뭐 쌀을 만들고 네. 이게 지금 애들 데리고 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는 네. 한번 우리가 간접단에 대해서 어떤 네. 그런 간첩 행위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서 네. 목사님께서 자유마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전부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이 선지자적인 어떤 미래 네. 식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여튼 맞습니다. 우리 국민노조는 이렇게 함께 네. 그런 주사파들을 척결하고 네.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그렇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세상, 네. 소수 기득권, 네. 귀족 노조가 행복한 세상 말고 네.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열심히 그렇습니다. 싸워 나가고 또 우리도 또 노동조합이니까 아, 투쟁도 한번 해봐야죠. 예. 한번 마지막으로 좀 댓글 한번 읽고 네. 자유민주주의님께서 주사파들을 모두 소탕하는 우리 정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요. 김성자님께서는 광화문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희정님께서 최고 악질 악인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악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장님? 우리가 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을 더 많이 만들어서 네. 그들이 소수파가 되고 네. 그다음에 불법이나 부정을 행했을 때는 네. 일벌백계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들이 뭐 적폐청산한다는 이유로 정권을 잡아서 네. 더욱더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정책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예. 문재인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 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 역사적 사명과 네. 국민이 부여한 네.
어떤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적폐 네. 청산해야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이념적으로 경도된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또 노동개혁, 노동 현장의 불법. 그냥 네. 우리는 오죽했으면은 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는 날까지 네. 우리가 싸워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대 악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노조가 싸우고 있는데요. 아직 좀 미약하거든요. 하지만 이 약한 날개짓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파도가 민노총을 덮쳐서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힘을 주시면 우리 국민노조는 더 열심히 그럼요. 예, 근로자들을 위해서 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입 방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 이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입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